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43번째 우리가 순교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순교의 옴니, 러브만이 치료약이다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4번째 영상, 가타라 힐링 44번째 영상, 옴니 러브도 훈련을 해야 된다. 테크닉 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태 발생장이 계속 확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밀도별로 주파수들을 활성화하고 실드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옴니러브, 궁극의 아바타 정체성, 그리고 크리스토스를 깨우기 위해서 옴니러브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테크닉 편에서 가장 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내 마음의 보석 상자는 어디에 있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신을 쫓다 보니까 그리고 권력을 쫓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안의 보물은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제 파랑새를 찾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면으로 돌리는 시간들, 그래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시간들, 진화와 상승과 치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를 통해서 마드라, 아드라나 코드를 깨우는 과정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자세 봤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안 봤기 때문에 소프트 러브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터프 러브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이것도 봤고요. 셀프 러브도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순교의 환상도 봤고요. 여기까지 봤고 옴니 러브가 이렇게 사랑의 바이브레이션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세들까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마하라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컴포트 터치를 한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힐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옴니러브 엑서사이즈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닉이 이렇게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요 두 7, 8번은 부가 설명이고요. 안에 이 6번까지가 이제 테크닉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뒷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전문적인 사용을 위해서 카타라 생체 영성 힐링 시스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아드라이드 프레스의 MCO 이렇게 해서 이제 카타라 동맹 나오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료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격증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촉진자 아니면 교육자 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카타라 동맹이죠. 우리끼리 아직 이 카타라 얼라이언스의 설티피케이션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렇지만 우리끼리 동맹을 맺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드라이트 사원에서 우리가 아리아스 사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트 플라워 스튜디오로 남부 아일랜드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제 소식이 아직 안 전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계약서 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티피케이션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촉진자와 상담자가 서로 지키기 위한 약속들을 공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폼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이제 생략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라 레코딩 세션의 6스텝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테크닉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하이라이트 하면서 최종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치유회장 전반적인 작업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테크닉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유효한 테크닉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정말 큰 선물을 받는 느낌입니다. 정말 뭘 해야 되냐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뚜껑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 이마의 뒤로부터 앞니마 뒤에 있는 거죠. 앞니마 뒤에 하이로펜트 상징을 중앙바디 전류를 따라서 아래로 지구 내 13차크라 안으로 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로펜트를 다시 위로 발 아래 마하라 쉴드로 들이신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로펜트를 스핀 회전시켜 가지고요. 다시 마하라 쉴드와 마하라 봉인 기둥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당신의 마하라 실드로부터 4차크라의 이제 도라구체 안으로 에너지를 위로 들이쉬고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크라에서 도라구체 중앙에 작은 면을 가진 결정구체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는 동안에 느리고 깊게 호흡을 한다. 그래서 스몰 이 페이스트 된 면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구체를 만드는 겁니다. 도라구체 중앙에서 합니다.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결정구체가 크리스탈 구체를 만드는 테크닉인데요. 이것은 홀로그램 결정구체이다. 이것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있는 이 결정구체에다가 홀로그램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구체이다. 이것은 내부 아바타 정체성의 정거장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바타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 결정 구체가 어디 있다? 도라 구체 중앙에 있는데 심장 차크라에 있고요. 도라 사차크라의 도라 구체 중앙에 결정 구체를 만든데 그것이 내부 아바타 정체성의 정거장이다 이거죠. 또 이것이 마라 스페이스 공간이다 뜻입니다. 같은 결정구체, 그 다음에 아바타 정체성의 정거장, 그 다음에 마라 스페이스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홀로그램 구체 내에 의식을 집중을 하고요. 마치 우리의 바디가 홀로그램 구체 내에서 감싸지는 것처럼 당신의 주위에서 그것의 실제를 느껴본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프로가 실드에서 한 테크닉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구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구체의 내부를 인테리어입니다. 구체의 내부를요 꾸미는데 뭘로 꾸미냐면 옅은 실버 화이트 미스트로서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안에 완전 실버 화이트, 옅은 실버 화이트죠. 우리가 이제 헤어로펜츠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안개입니다. 안개를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개 상태가 되려면 사실 좀 뇌파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들어올 때는 팅글하게 들어온다. 따끔거리고 왕왕거리고 욱신욱신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미스트 상태가 되는 퍼지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미스트 퍼지 비슷합니다. 그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또 관찰을 하는 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트 내에 황금 보물 상자를 마음에 그린다. 엔비전하는 겁니다. 골든 트레저럴 체스트. 우리 정말 마음의 상자를 그리는 거죠.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이 내 마음의 보석 상자가 뭔지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이런 황금 보물 상자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골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골든 보물 상자를 마음에 그린다. 이것은 당신이 언젠가 되찾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보물이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되찾을 수 있도록 남겨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부 언약의 정광이다. 그 유명한 언약의 괴입니다. 언약의 괴, 언약의 괴짝. 언약의 정광이라고도 하고요. 이 언약의 정광이 들어가 있는 걸 언약의 괴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언약의 이 괴 갖고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바마나 뭐 다들 보면은 그 괴짝 갖고 쇼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금 보물 상자다. 내부의 언약의 정강을 깨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멘띠로 상승한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내부의 언약의 정강 깨우는 겁니다. 당신의 고대의 불후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출입구다. 예, 노르웨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대의 이모탈한 헤리티지라고 하는 건 죽지 않는 겁니다. 불멸의 이런 불멸의 유산이었다. 이것을 찾기 위한 출입구이다. 그래서 이제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언약의 정강의 뚜껑을 연다. 열돔의 뚜껑이 아니라 이 정강의 뚜껑을 여는 겁니다. 내부 언약의 정강의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들어 올려 열라고 리프팅 아니 들어서 올려야 되죠. 뚜껑이니까 정신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여러분들이 저게 막 열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구체가 있고요. 구체 안에 우리가 이제 도라구체 있고 도라구체 안에 지금 홀로그램 구체를 하나 띄웠어요. 결정 크리스탈 구체를요. 그 안에 또 미스트가 팍 퍼진 상태에서 황금 보물 상자를 또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황금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여는 작업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올라올 때 옅은 레인보우 색깔의 빛이 당신의 홀로그램 구체의 내부를 채운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실버 화이트였잖아요. 실버 화이트에서 레인보우 색깔로 채우는 겁니다. 레인보우 색깔로.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색깔은 우리 프리덤 티칭 끝나고 이거는 KDDL이죠. KDDL에서 지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레인보우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물결처럼 퍼져가는 레인보우 주파수. 너무 예쁜 색들이죠. 저게 쫙 퍼져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레인보우 주파수가 머리에 떨어지는 것들을 상상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들이 이 구체 안에 있다라고 이 그림은 다 이해샤가 제공한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이 이 안에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이렇게 구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 상자 내에 황금 골드 박스입니다. 골드 박스 내에 번쩍이는 이제 음색금이 있다고 주목을 한다. 우리는 이제 검을 쓰는 겁니다. 이제 막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리밍한 실버 스월드가 있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은색의 파워 막대기는 이제 검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막대가 지팡이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대 지팡이 활성화하는 것이 계속 아멘티 활성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검이 있고요. 그 막대기는 당신이 더 빠르게 진화하여 당신의 영원한 존재의 상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뚜껑 열어야 되겠죠? 날씨가 거의 정말 뚜껑 열리게 하고 세상도 우리가 뚜껑 열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열어야 되는 거는 황금 상자였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은색의 파워 막대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써야죠. 막대기를 써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황금 상자, 골든 박스 안으로부터 은색 검이 올라오게 하고요. 검이 막 뜨는 겁니다. 둥둥 올라오게 하고 수직 위치에 상자 위에 떠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우리야말로 마법을 배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법 학교에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상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자 위에 언약의 개 위에 막 막대가 떠오르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이미지가 물리적인 룸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상기를 한다. 내 안에 바디 이미지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차크라 너머에 직접 머리 위에 바디의 머리 위에 은색 검을 상상한다. 내 머리에 은색 검이 있는 겁니다. 은색 검이 실버 검이 딱 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차크라를 통해서 중앙바디 전류 아래로 마하라 쉴드를 통해서 지구의 내액 안으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이 은색 검이 더 낮게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한다. 쭉 이제 머리부터 이제 지구 내액까지 12차원의 마라 실드를 통해서 13차원의 지구의 내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쫙 내려가는 걸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색 거미 그 주위에 번쩍이는 완전 섬광을 일으키는 겁니다. 섬광을 일으키는 번쩍번쩍한 옅은 레인보우 색들을 지닌 옅은 실버 빛의 기둥 옅은 실버 빛의 기둥으로 전환되는 것을 관찰한다.
와, 이제는 이제 실버 화이트 기둥이 아니라 이제 이게 옅은 실버 기둥이 전환하는 거잖아요. 레인보우 색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멋진 기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레인보우 전류는 아래아 지구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기둥은 이제 당신의 바디를 둘러싸고요. 바디를 통해 실행하고 그것의 바이브레이션은 낮아지는 반면에 그것의 주파수를 올리면서 당신의 바디 세포들이요 물질에 덜 밀도화된 상태로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레인보우 기둥 안에서 그래서 레인보우 기둥이요, 당신의 물질 입자의 스핀 속도를 더 느리게 해서요, 당신을 더욱더 정기적인 상태로, 더 빛이 되는 상태로, 당신의 바디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정말 액체 빛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색 검은 우리를 액체 빛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고 아바타 정체성이고 크리스토스의 구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물질 입자들의 스핀 속도들을 느리게 해서 더욱더 전기적이고 일렉트릭해지고 더욱더 빛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줄어들고 있는 당신의 밀도 감각의 증폭을 느낄 때, 이 센세이션을 느끼는 겁니다. 밀도가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센세이션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당신의 바디가 옅은 실버빛, 이걸 우리가 이렇게 10차원, 11차원, 12차원의 전 물질의 액체 빛이라고 배웠죠. 이것과 함께 빛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지금 아이돌들이 서로 그로잉을 떠들고 있는데 진짜 빛은 옅은 실버 빛의 액체 빛이라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빛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의 모습들과 윤곽들, 바디의 윤곽들이요, 은색의 2차원의 액체 바디 형태 안으로 녹아들기 시작한다고 느껴본다. 제가 이거 번역하면서 우리가 루치가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얼굴이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지고 사라지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액체 2차원의 액체 바디 폼 안으로 녹아들기 시작한다고 느껴본다. 그래서 바디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은 바디의 첫 번째 밀도 상태, 아바타 정체성의 은색 액체빛의 홀로그램 형태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아바타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 알려고 우리 여지껏 한 겁니다, 지금. 아바타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고 불행하고 혼돈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게 태어난 신현존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마땅히 검증받아 마땅한 그런 아바타 정체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라는 얘기죠.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정수와 영원성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껴본다. 야,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정수입니다. 에센스. 순수한 사랑의 정수와 이터너티는 영원성이죠. 영원성을 내 몸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신성한 사랑의 정수와 왑니다. 정수와 영원한 빛이라는 것을 알아라.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2차원의 영원한 빛이 우리한테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레인보우 기둥을 4차크라의 홀로그램 구체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베이스를 지구의 하단을 지구의 내액으로부터 끌어올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머리 부분이요, 홀로그램 구체 안으로 수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위에서 지구 내액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머리 위로 올라와서 홀로그램 구체 안으로 수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인보우 기둥의 에너지를 홀로그램 구체 안으로 완전히 내신다. 홀로그램 구체가 심장 차크라에서 당신의 도라구체와 함께 머물러 있는 액체 빛에 방사하는 은색 볼이 되는 것을 관찰한다. 도라구체가요, 함께 머물러 있는 이게 은색 볼이 되는 거죠, 같이. 액체빛에 방사하는 은색 볼.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 미러볼 만들기를 그 호스트 마스터즈에서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러볼처럼 빛을 방사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가르침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예샤는 프리덤 티칭 때와 탄트리 오라 티칭에 걸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리스펙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 포스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하모닉의 3일도의 10차원, 11차원, 12차원의 주파수들을 전송할 수도 있다.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제 수도 있답니다. 메이비입니다. 메이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그때는 25년 전엔 더욱더 그랬겠죠. 완전히 주파수가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졌지만 20년 동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카타라 힐링의 이런 테크닉들을 만난 거는 큰 정말 선물을 받은 보물상자를 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물상자의 뚜껑을 연다. 그래서 당신의 이 에너지를 직접 심장 차크라를 통해서 당신의 환경 안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때 되면 이제 막 주변 에너지 다 정리하고 돌아다니는 거겠네요. 너무 신나는 테크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차원의 주파수들을 활성화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주변 에너지를 다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너무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뒷부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곳은 4차원의 아스트랄계의 통합장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아직 이게 다들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차원하고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FA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태양, 추락한 태양에서 해에서 보내는 주파수들을 가지고 게시를 받고 메시지를 채널링을 하면서 사람들을 후리고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차원 위에서 오로라 플랫폼들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아직 4차원의 지구의 4차원의 아스트랄계는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서 4차원 아스트랄계를 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호흡을 사용해서 홀로그램 구체 안의 구체를 아래로 지구의 대기권과 사람들의 생체 에너지장의 정신체 레벨들 안으로 3차원 전송을 하기 위해서 3차크라 안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제는 막 자기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장 차크라에서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권과 사람들의 생체 에너지장의 정신체 3차원 레벨이죠. 이 안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 전체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개인의 정신체 레벨들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또 이제 이 차크라를 통해서 행성의 텔룰라 또는 엘리멘탈 왕국 안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2차원 감정체들 안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원에 전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정신체에 전송할 수가 있고 2차원 감정체에도 전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마하라 봉인과 마하라 실드 또 상담자의 어떤 실드를 활성화해주고 봉인을 활성화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12차원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주변에 4차원, 3차원, 2차원의 에너지들을 다 전송하면서 정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당신의 실버검의 주파수들을 머리 위에서 막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지구로 보낸 거죠. 이걸 다시 1기본 차크라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의 신성한 결합을 위해서 이게 신성한 결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 주위에 분자와 아원자의 주파수를 올리고 바이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전송할 수도 있다. 너무나 이게 꿈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분자, 아원자 있으면은 이게 그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초파리들 퇴치, 초음파 퇴치 이걸 통해서 그나마 영상 할 때 이 엄청 알짱거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로부터 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제는 그런 거 안 사고 개인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주파수를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올리고 바이브레이션 낮추면서 주파수 변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신성한 결합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 기본 차크라가 확실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요거는 지구의 내핵하고 만나고 있죠. 1 기본 차크라가. 그래서 다 전성할 수도 있답니다. Maybe. 그래서 체크라들을 통해서 실버검의 주파수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단순히 날숨을 사용해서 은색 빛으로 충전된 홀로그램 구체를 아래로 이동시켜서 더 낮은 차크라들로 보낼 수도 있고, 숨을 들이쉬고 다음 날숨을 사용해서 주파수들을 이 선택된 차크라로부터 환경 안으로 밖을 향해 밀 수도 있다. 전지전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실버 검을 한번 휘두를만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꿈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상상하면. 그래서 들숨을 사용해서 홀로그램 구체를요,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서 위로 다시 움직여라. 이런 것은 이제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 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언제나 홀로그램 구체를 중앙바디 전류를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여라. 이거는 이제 미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차크라 시스템이나 이게 중앙바디 전류에 여기에 다 봉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CVC를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 라인을 자꾸 감지하려면 몸을 자꾸 이제 비틀어도 보고요. 내 축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뒤로 아니면 좌로 우로 어떻게 이제 꺾여져 있는지 비틀려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의념으로 하는 거죠. CBC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차크라의 내액이 이제 부착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CVC 안에 이 안에 이제 차크라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요. 그 결정 봉인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홀로그램 구체의 능력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한 적용된 터치 컴포트 터치, 이렇게 적용된 터치고요. 컴포트 터치입니다. 컴포트 터치를 통해서 특별한 치유 촉진 기능들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 왕국들과의 더 많은 조화로운 관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킹덤은 이제 자연 엘리멘탈 왕국들이죠. 이런 것과 아주 더 많은 조화로운 레포트의 관계, 이런 협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실버검의 주파수들을 전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버검을 여기저기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처럼 저렇게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복수하고 자신들의 맺힌 한들을 풀기 위해서 신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 모두의 조화를 위해서 실제 정말 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4차크라의 도라구차의 중앙에 실버 액체빛에 충전된 홀로그램 구체를 시각한다. 그리고 당신 도라 1 전류를요, 마하라 실드와 마하라 봉인을 거쳐 활성화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전류를 양팔의 도라 코드들 안으로, 양 손바닥의 도라 볼들 안으로 내쉴 때 그린 바이올렛 실버의 도라 1 전류와 결합하고 있는 홀로그램 구체로부터 은색의 액체빛을 시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연합되고 융합되고 있는지, 전류들이 병합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린 바이올렛 실버 전류에다가 은색 액체빛에다가 그 뚜껑 열 때 확 나오는 레인보우 전류에다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적용 프로그램들은 특히 세션들을 동안에 상담자들을 릴렉스 이완시키거나 다른 상담자들이 스트레스, 불균형, 질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컴포트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용하다. 그래서 일단 당신의 전류가 도라볼들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오른쪽 손바닥을 통해서 전류를 내신다.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을 부드럽고 그리고 간결하고 짧게요. 그 다음에 상담자 이 차크라 근처에 두고 왼쪽 어깨 위에서 근처에 두거나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위에서
부드럽게 그들을 터치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띵스하고 웬즈데이하고 오른쪽 어깨를 쳤잖아요. 그거 아니다. 왼쪽 어깨를 우리는 쳐야 된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상담자의 이 차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음부 쪽으로 손이 가는 거라서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왼쪽 어깨를 부드럽게 터치를 한다는 거죠. 엄청 우리가 정말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말 정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팁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폭된 도라 전류는 4차원의 아스트랄장 안으로 이동할 것이고 정신체, 감정체, 육체 안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차크라 이동을 통해서 이 홀로그램 구체를 통해 가지고요. 실버 검이죠. 이걸 가지고 자신의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까지를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 어깨 그 상담자 이 차크라 근처에서 상대의 4차원 아스트랄체 장과 3차원 정신체, 2차원 감정체, 1차원 육체 안으로 이동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섀도우 역학할 때 2차원 감정체의 부정적인 자아들, 1차원에 통제되지 않는 의지와 욕망 막 이런 것들 할 때 너무너무 대안이 정말 솔루션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실제 자신이 스스로 제압되지 않아서 그런 우리가 고통들을 당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전류를 확보해서 자신의 1밀도의 이 삼지체를 정할 수 있는 팁들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테크닉을. 그러니까 정말 보물상자 열린 거죠. 그래서 마하라 공간의 컴포트 터치는 이 마하라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컴포트하게 터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모든 신성한 관계에 있어서 결합을 못하고 갈등들을 촉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유아들, 아이들, 노인들, 동물들, 식물들에게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들의 일반적인 이런 웰빙을 지원하기에 적용될 수 있다. 너무 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마라 전류를 제가 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막바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내가 마라 전류를 살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겠죠. 마라 전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서로의 상호 상승과 진화를 돕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실버검이 머리에서 내려간다고 하니까 상상하니까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테크닉은 짧죠. 그런데 아만티 구 귀환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한 번들 보셨겠지만 다시 본다는 거는 우리가 카타라 힐링을 공부하고 본다는 거는 이 정보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달리 보이실 겁니다. 제대로 보이시고. 그래서 2밀도 타라의 파괴 후 1밀도로 추락한 영혼들의 귀환을 위해 만들어진 아멘티 구체는 이를 반대하는 외계 종족들 아누나키, 드라코스, 제펠리움의 침입과 아멘티 구체를 파괴하고 탈취하기 위한 FA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지구 내에서 빼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아멘티 구체가 지구 내액으로부터 제거되면서 영혼들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1밀도에 갇혀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윤회하게 되었고 외계 종족들과의 혼혈로 인해서 남은 유전자 형판까지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사크의 활성화기로 되어 있었던 아메티 구체 또한 1989년에 돌아왔다가 2010년 12월과 2011년 10월 사이 두 번째 불꽃 다운로드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2003년에 이제 탈취되어서 브리지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아멘티 구체는 가디언 동맹의 지휘에 의해서 우르사 행성으로 옮겨져 이번 사크에 일어날 지구의 대격변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가 들어오면 지구가 이제
뽀개지는 거죠. 예, 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멘티 구차가 지구로부터 제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형태의 발생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이 3차원 지구에 갇혀 있게 되어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일밀도에서 또다시 윤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23년 5월 22일 안샤트사 통로 A4 겨울 왕국의 개방으로 2023년 5월 그리고 AD 3033까지 아다시 우회로를 활성화하여 앞으로 900년간 지구들의 영혼의 상승과 상승 일정과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사의 아멘티 구체와 지구가 다시 연결되었으며 2023년 6월 2일 언약의 정광 1 화염을 활성화하였고,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언약의 정광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실버 예, 검이 머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23년 8월 8일에 언약의 정강 2 화염을 활성화하고 2023년 11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언약의 정강 3 화염을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2024년 5월 22일 지구는 7년간의 트럼프의 펄스로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해제됐는데 아웃픽처를 보고 있다는 거죠.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멘티 구체가 지구 내액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상승 일정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는 아멘티 에메랄드 성약의 마지막 최종 재성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구의 행성에 더 이상의 엔젤릭 휴먼의 파종은 없고 3차 파종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행성과 영혼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에메랄드 성약은 9,500억 년 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통해서 이론성과의 합의를 시험한 홀로그램 우주를 창조한 우리 타임 매트릭스의 파운더 종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다. 에메랄드 성약의 탈퇴는 자유의지에 의한 슬픔의 길의 선택, 또 이론성과 단절된 추락과 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크 실패의 구조 미션을 다시 재개하는 아멘티 구체를 통한 마지막 호스팅은 우리 우주와 지구의 아프고 슬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신근원의 마지막 선물로 허용된 상승의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이 2023년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겁니다. 지구의 주파수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다시 아메티 구체를 지구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고, 우리가 오로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에 있어서 주고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플로우가 일어나면 백플로우가 일어나고 백플로우 리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3033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정강 화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백플로우를 일으켜야 되고, 다시 이제 백플로우 리턴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체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확신할 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주파수 장벽 잠깐 보면요, 이게 유전자가 4.5가닥을 합성해야 이 아멘티 주파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못한 거죠. 이 아멘티 스타 게이트가 열려 고주파수 대역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구는 환경, 기후, 지각 변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파괴될 수가 있다. 예,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그래서 저 기후 아젠다에 의해서 장난치는 부분들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멘티가 들어온 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이제 태양에서 불러 제끼는 지금 마지막 분출하고 있는 암흑물질 링들이겠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BC 9540년에요. 주파수 장벽, 이 펜스가 설치되었고, 상위 주파수가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 차단되면서 외계 종족이 지구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지구는 격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만년 전부터 아무도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구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의 틈을 뚫고 시간 돌격대 종족들이 시간의 틈을 찍고 들어오는 거죠, 미래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의 타임 리더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페탈 리더들이 몸을 강탈하는 이 바디 스네칭,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의 자체 진화를 위해서 가디언 GA에 의해서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었고,
주파수 장벽과 지구의 방문을 엄격히 관리하는 임무가 엘로힘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엘로힘들이까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지구의 시간 주기상 일어나는 작은 지구 격변들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엘로힘들의 의식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차원의 정보가 지구로 수신되는 것이 차단되고 왜곡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제 채널링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여호와 아누나키 그룹들이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 종족들이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주파수에 정렬하면서 세 번째 유전자 가닥의 변형이 일어나고요. 인류의 의식이 상위자와 에고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는 그래서 이 에고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서 경쟁하게 되고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력한 존재 없는 자기가 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낙인 찍으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권력에 또 이렇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권력 싸움과 또 그리고 배신과 이런 혈투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전쟁의 아웃픽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고차원의 정보를 수신하는 이런 생생한 꿈, 루시드 드림을 꾸는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FA 게시장으로 이용되거나 자는 동안 팬텀에 끌려가는 이런 정보들이 뒤죽박죽 엉켜 돌아오는 몽롱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격리 지역과 이렇게 드라코스 제타 장벽이라는 거 이때 이제 12차원 크리스트 의식 격자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내부 지구도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만들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내부 지구의 가디언 종족들도 이런 가짜로 12차원의 크리스트 격자를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파수 장벽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72년에 유발한 방어막이었다까지.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부분들이고요.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17년 지구 항성 활성화 주기에 아멘티 구체를 통한 지구와 영혼들의 상승이 실패로 돌아가자 연이어 더 큰 차원 레벨에서 위기 개입 호스팅이 일어났고 2003년 브리지존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고 2005년 블랙홀 매트릭스로부터 공격이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로 2007년 3월 25일 우리의 태양이 바로도 죽음 전이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르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암흑물질 링을 15년에 걸쳐서 한 해 링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디언 측의 대응으로 아쿠아페리온 마시아나 호스팅이 에카샤 차원에서 일어났고 아멘티 구체를 통한 호스팅이 우리 유니버스 우주의 설립자 종족들에 의한 호스팅이었다면 아쿠아페리온 마시아나 하나 호스팅은 와시아레이 아쿠아페리온 아키노스의 세계에 협력하는 에카샤 매트릭스가 개입하는 오래된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였다. 그래서 이 또한 2008년에요. 이때 5년이죠. 그 다음에 연이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구가. 페탈리 공격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2011년 8월에 에픽 근원이 직접 개입하는 크리스탈 리버 세이프 호스트가 일어났고 이 호스팅으로 지구에 감춰져 있던 로미 코드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창조계를 통한 긴 상승 여정이 아닌 영원한 내적 창조계를 통한 짧은 상승 여정으로 전환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2022년 그리고 또 새로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세 개의 호스팅이 모두 다 가동되었다. 그래서 이게 동시 호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티 구체를 통한 호스팅, 이건 이제 AD 3033으로의 상승 여정이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리버 호스팅이 6520으로의 상승 여정이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리버 페일리어 호스팅은 900년간 내부 창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상승 여정이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호스팅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사크가 성공했다면 DNA 4.5 가닥을 활성화하지 못했던 지구 인류는 모두 팬텀 추락하지 않고 자신의 DNA 가닥 활성화에 따라서 3차원, 4차원, 5차원에 나누어져 다시 진화를 이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호스팅은 자신의 DNA 가닥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환생과 윤회할 장소들이 정해지고 그곳이 호스팅을 받으며 진화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밀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육체의 원자 변형과 원자 변모를 통한 상승, 또 안전한 바르도를 통한 영혼들의 이주, 이때는 육체를 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과 3차원으로 다시 환생하는 모두 DNA 가닥 활성화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정강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발생장 파종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위 차원의 에너지 하강 통로이면서 영원히 상승하고 하강하고 들락날락 가리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라 행성이 2밀도에서 여기 이제 타라 2밀도고 3밀도죠. 여기 이제 북극성이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되면서 타라가 파괴가 되면서 5천만 년 전에 영혼들이 이렇게 아멘티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멘티 구체 형태 발생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550만 년 전에 전기전쟁으로 1차 파종된 엔젤릭 휴먼이 몰살당하면서 아멘티 봉인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85만 년 전에 천년전쟁으로 2차 파종된 엔젤릭 휴먼까지 몰살되면서 이 아모레아 통로, 이게 호루스의 세 개의 눈, 3의 눈이라고 합니다. 음모론은 무조건 이거 지금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원된 아모레아 통로가 완전과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호루스 눈으로 불려졌다. 이 아모레아 통로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구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일로 못 가니까. 태양은 지금 니비루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밀도도 추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막힌 겁니다. 다 막혀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평행지구도 추락했고 여기도 추락했고,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 369라고 하는 이 아모레아 통로를 활성화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파괴가 됐고, 그래서 84만 년 전에요, 3차 파종된 엔젤릭 휴먼을 위한 언약의 정강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정강이고 이게 내 마음의 보석 상자다. 그래서 황금 골드 박스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들 막 탈취한다, 막 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개가 나오면은 뭐 예수가 온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티는 이게 파괴되면서 이렇게 청사진을 말한다. 형태 발생장 12차원 신성한 청사진을 말하고요. 이 아멘티 구체는 홀로그램 우주에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파괴되기 전의 타라와 미래의 타라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포탈로서 6개의 스타게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요 6개의 각 차원을 연결한다. 타라 파괴와 함께 1밀도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우회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구출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2밀도, 3밀도의 엔젤릭 휴먼의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2밀도, 3밀도, 우리가 이게 CDT 플레이트잖아요. CDT 플레이트. 플레이트에 있는 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긁어와서 프리덤 티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CDT가 도라투라입니다. 그래서 2밀도, 3밀도죠. 2밀도, 3밀도 가르침에 휴먼릭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티 구체에 대한 거. 그래서 그리고 이 아멘티 전당 진화의 청사진이고 메모리 뱅크고,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우리 기억 다 회복되는 겁니다.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포탈 시스템이고 2차원, 5차원의 타라를 연결하는 시공간 포탈이다. 그 다음에 푸른 불꽃의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 화염을 활성화하는 것, 블루 지팡이 활성화하는 테크닉도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 불꽃을 활성화하는 거다. 얘네들도 지금 계속 블루블루 떠드는 것도 이제 뺏어갈 수가 없죠.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걸 탈취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빼앗아서 지금 우르사에 가 있으니까 들어온 전류를 뺏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아멘티 구체는 이렇게 타임 포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으로 불리고 6개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터널과 챔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1밀도에 태어난 영혼들이 아멘티 전당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강, 이거 보려고 이제 본 거죠. 막대한 지팡이, 이게 들어있는 금으로 만든 괴짝.
그래서 막대와 지팡이의 결합은요,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서 특정 포털을 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와 지팡이를 얘기를 한다.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타임 포탈이라고 했잖아. 이 구체 안에 들어가는, 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온 물건들은요, 같이 이제 차지가 돼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은색검, 뭐 이게 실버검, 실버 막댕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점을 이동하는 워머를 만들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챔버를 만들 수도 있다. 요 능력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띵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 봤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다. AI 수준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막대와 지팡이가 활성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막대는요, 2차원 지구의 형태 발생장 주파수 패턴을 말하고, 아멘티 지팡이는요, 5차원 타라의 형태 발생장 주파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2, 5, 8, 그 다음에 2, 5, 8, 그 다음에 6, 7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지구와 지금 5차원 여기 아멘티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블루하염 이게 이제 보이죠? 표지에 있는 거잖아요. 블루하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는 작지만 강력한 5차원 주파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루하염을 활성화하는 테크닉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라구체부터 해가지고 아멘틱 구체까지 지금 활성화하는 언약의 정관계까지. 그래서 이렇게 로드와 지팡이에 대한 전설들이 있는 거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언약의 정광은요, 이 정광 아크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와 우리의 본래 아키노스 M31 안드로메다 은하가는 시간 포탈 통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3033 6520으로 가는 거죠. 언약의 정광 화염이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내액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아멘티 구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직 이제 아멘티 구체가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정광은 지구 내액이 높고 충분한 바이브레이션 진동 비율에 도달했을 때 아멘티 구체가 아키노스 M31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내려올 수 있게 한다. 근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정광은 원래 팔라이도어 언약의 정광으로 불려졌고, 팔라이도어의 언약으로도 명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아멘티 구조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된 아멘티 구체의 6개 전당에 접근하는 언약의 정광은요, 아멘티 구체가 지구의 내액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 타임포탈 통로에는 5차원 봉이 자리 잡고 있는데, 블루 화염이 일어나면 봉이는 해제된다. 이 블루 화염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블루 화염이 일어나고 아멘티 구체가 내려오면 지구 내에게서 주파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아멘티 구체가 2차 블루 화염을 보내게 되면, 이 백플로우입니다. 이게 보내게 되면 아멘티 구체의 아멘티 전당은 열리게 된다. 이것이 타라와 통로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정광 통로를 통해서 아멘티 구체에 의해서 전기 톤으로 충전된 강력한 오브제들, 대상 물질들이죠. 이것은 그 오브제를 저장해 두었던 컨테이너 박스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이 그 전기 톤이 강력하니까 만질 수가 없어서 이제 박스에 넣어서 이동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잘못 오인되었고 의도적으로 언약의 정광으로 잘못 표현되었다. 지구의 엔젤릭 휴먼의 3차 파종은 80만 년 전에 일어났고, 이런 언양의 정강을 통해 육지 안으로 태어났다. 이때 태어난 5개의 사제단 인종과 7개 뿌리 인종, 이 12부족이 우리 현재 인류 조상들이며 현재 우리 자신이다. 지금 이 12부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제단 종족하고 뿌리 종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정강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네요. 밑에다가 뭘 많이 놨네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PCM 파르티쿰 물질 우주와 파르티 K 이렇게 비물질 우주, 평행 우주 둘 모두의 백화밀도 시스템에 스팬하고 있는 게이트들을 언약의 정광 게이트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이제 PCM 근본 빈 영역과 근본 빈 PKA 근본 빈 영역들에 스팬하는 스타 게이트들을 폴라리안 게이트라고 열린다. 불린다. 전광 게이트들은 인공적으로 키워진 게이트 시스템이고 우리의 스타 게이트처럼 살아있는 의식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요 여기 주파수 의식으로 보시고 존재들까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니버스 우주의 스타게이트들과는 달리 그것은 로테이션하지 않지만 우리 유니버스 우주의 스타게이트가 그것들을 통해서 로테이션 할 때 제자리에 유지된다. 그래서 이것은 손상된 백화 시스템 내의 안정화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광 게이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버검 테크닉, 머리에 우리가 검을 가지고 지금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기둥 만드는 테크닉까지 봤습니다. 오늘 테크닉을 통해서 정말 옴니 러브 그리고 마라 정체성, 아바타 정체성 여러분들 안에 이제 크리스토스의 살아있는 크리스토스가 돼서 걸어다니는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걸어다니는 이런 워킹 카르마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토스로서 사랑을 방사하는 인류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 들어오고 있는 레인보우, 이 레인보우 물결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몰아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4챕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 쏟아지고 있는 이 레인보우 주파수를 상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에피의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